3대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이 됐는데 주요 인물 상당수는 좀 불출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감장 나와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의도가 좀 있다 보십니까? 일단 뭐 본인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혹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천 비리 의혹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을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이환 화백 1억 원이 넘는 그에게 그런 그림을 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게 테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국정원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청탁의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서 이 자리도 얻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죠. 이 테러에 대해서 이건 테러가 아니다라는 이제 축소 은폐 보고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더 본인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한 것 같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활비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대 대통령실 그리고 또 뭐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이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썼다라는 이제 그런 게 다 뭐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를 뭐 여러 가지 건진법사의 돈에서 나온 관봉권 그게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내려갔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 특활비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용하는 의혹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고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이 특활비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수사가 필요하면은 뭐 수사를 하든지 또 뭐 국감이 필요하면 국감을 하든지 해서 진실이 규명되면 될 문제다. 지금 뭐 이걸 잘못 사용했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뉴스타파의 기사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대 대통령실 특활비와 비교돼서 공개를 했어도 잘못 사용됐으면 그 용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잘못이 아니면 국감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그 정당성을 본인들이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4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정당화의 그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증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들 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이 사람이 본인이 굳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국정원장 특보로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피스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당의 유불리로 그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이고요. 어쨌든 그림이 거래가 됐고 본인은 뭐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대신 사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국정원장 특보, 법률 특보 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라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의 공무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뭐 살인 특검이다 이런 언급까지 한 상황이고 특검팀은 뭐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특검 수사 중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만 이제 이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메모에 따르면 굉장히 괴롭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 자기는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특검의 수사에 상당히 좀 압박을 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무슨 굉장히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3차례나 휴식 기간도 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미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압박하거나 회유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살인 특검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특검이 아예 살인을 했다라고 지금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민주당에서 죽음마저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검까지 지금 경찰이 실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 부분을 좀 수경하는 자세로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 현장 연결해서도 특검 흔들기,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검을 한다는 말에는 좀 얼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메모를 해가지고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언지를 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부검을 한다 그래서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데 부검을 한다 그래서 조금 본질이 조금 흐려지는 게 아닌가.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로를 표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권 수사 준칙을 어긴 살인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살인 특검이라는 표현도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 중에 강압 수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별건과 관련해서 뭔가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지금 특검 수사하는 와중에 여야가 달겨들어서 오늘 또 국감에 대한 그러한 대변인의 발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지적하셨듯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압박하고 흔들어대는 이러가면서 지금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마치 또 특검 편을 들듯이 그런 발언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으면 법 절차에 따라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연 돌아간 그분에 대해서 위해서 하는 소리인가? 라는 점에 심각한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그렇게 했다면은 특검 자체도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권 수칙을 지키면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거를 여야가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실정 부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놓고 격전이 예상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17곳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달 6일까지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꼽히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목표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차례 있을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도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되고 기재위와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17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 기능은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과 특정 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뉩니다. 모든 범죄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남는 경찰은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엔 보안 수사권을 줄지가 관건인데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경찰의 수사 역량 미흡이란 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전날 전격적으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가 체포 적부심 끝에 이틀 만에 풀어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감에선 체포의 적절성 등 수사권의 행사 기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대학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기관과의 공조 상황, 최근 잇따른 유괴미수 등 시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사법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인사말 후 법제사법위원장 동의 아래 이석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관례가 깨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말 후 국회를 떠나는 길이 사실상 막힌 만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회 출석 또는 불출석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불출석할 경우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